안녕하세요. 세금의 온도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의 온도는 어떠하신가요? 따뜻하신가요? 차가우신가요? 만약 세금을 차갑게 느끼고 계시다면 제가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로 미국 CPI 발표가 있었고, 둘째로 미국 금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금리 발표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이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시사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내년이면 나도 드디어 저리의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을 살 수 있겠다 다짐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부동산을 사시기 전에 자금 출처 조사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개인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주요 사안인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무엇인가요? 자금 출처 조사는 납세자 개인이 A라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B라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자금을 원천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상환했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의 목적은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 이외에 부모, 형제, 친인척 혹은 제3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부채를 상환한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 주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혹은 본인이 법인의 대표자라면 그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해서 재산을 취득한 건 아닌지까지 조사하는 것이 자금 출처 조사의 포괄적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방법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기업 같은 그런 공룡 대기업의 경우 4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악명 높기로 유명한 조사 사국조사의 경우는 제보를 통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 출처 조사는 본인이 벌었던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내가 나의 소득을 넘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PCI 분석 시스템입니다. PCI 분석 시스템은 국세청에서 이미 보유한 과세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신고 소득, 소비 지출액, 재산 증가액 등을 3자로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재산 증가액에 소비 지출액을 더하고 신고된 소득 금액을 뺨으로써 탈루 혐의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 개인이 이러한 산식에 따라 탈루 혐의 금액이 발생하는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여 재산이 증가하였고, 과거에 지출했던 소비 총액이 3억, 국세청에 신고된 나의 소득이 7억일 때 이때 발생하는 탈루 혐의 금액은 6억이 됩니다. 따라서 1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취득하고 차후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납세자께서는 모자란 금액 6억 원에 대한 소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저 유준혁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원만하게 자금 출처 조사를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혐의 금액, 이 혐의 탄로 금액이 0원이 되었다라 가정하면 자금 출처 조사가 완전히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실제로 자금 출처 조사를 대응했던 건이었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10억 원짜리를 취득하고 재산이 10억 증가되고 그동안의 소비 지출액이 3억, 국세청에 신고한 나의 소득 신고는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납세자께서는 부모로부터 6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그 증여 행위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까지 모두 완료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경우라면 재산 증가액 10억에 소비 지출액 3억을 더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나의 소득 7억과 부모로부터 받았던 6억을 다 빼면 탄로 혐의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됐어야 되는데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PCI에서 의미하고 있는 I가 인컴, 즉 나의 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만을 위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증여로 인해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미처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 혹은 갭 투자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상당 부분 부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금액이 나의 소득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전세 보증금과 같은 부채 내역을 모두 파악하지 못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모든 상황을 국세청이 이미 다 안다는 전제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취득하지 마시고 전세 보증금과 같은 부채, 신고된 상속재산, 신고된 증여재산이 일단 국세청은 모른다는 전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가 탄로 혐의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세무사님들은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 앞에서 얘기한 혐의 금액의 80%만 증명하면 된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납세자는 혐의 금액의 100%를 소명해야 됩니다. 아마도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세무사님들께서는 실제로 자금 출처 조사 한 번도 대응을 안 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금 출처 조사도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날라오고 그 사전통지서를 확인해 보면 납세자가 취득했던 재산의 취득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체를 소명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지 그 취득 금액에 대한 80%에 대해서만 자료를 준비하라고 통지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소명해야 되는 금액이 80%까지인 줄만 알고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80%의 자금까지만 명확하게 증빙을 갖추고 있다가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셨을 때 나머지 20%가 증빙 없는 금액으로서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세 폭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 조사 소명 금액은 80%가 아니라 100%라는 거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사업체나 법인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나요? 네, 이전보다 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확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된 케이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체로 확대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음식점 사장님이셨습니다. 음식점이다 보니까 카드 매출도 있고 현금 매출도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현금 매출은 누락하고 카드 매출에 대해서만 소득을 신고하셔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음식점이 계속 잘 되다 보니까
임차료를 내고 이런 비용이 아까워서 사장님께서 아예 음식점이 있던 건물을 통으로 사버리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이 보기에 그 사장님은 그 건물을 살 만큼 소득신고를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국세청이 음식점 사장님을 상대로 자금 출처 조사를 펼치기 시작했고, 국세청이 생각하기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모자란 자금을 메꾸고 그거로 건물을 샀겠구나 싶어서 3개년, 5개년, 6개년, 7개년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계좌를 뒤져봤는데 증여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증여를 받은 금액이 없다면 해당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로 볼 때 현금 매출을 누락해서 사업소득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착안해서 본건 혐의를 사업소득 누락으로 보아 개인 자금 출처 조사에서 음식점 사업장 세무조사까지 확대가 되었고, 음식점 사장님은 확대된 개인 사업장 세무조사에서 소득세 아주 탈탈 털리셨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자금 출처 조사가 법인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법인의 대표자인데 해당 법인의 돈을 내 돈처럼 마구마구 빼서 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법인세법상 법인이 대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 즉 가지급금을 빌려준 걸로 봐서 법인 입장에서는 당의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을 추가로 이행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했어야 됩니다. 소위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과 인정이자 입금 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에 따라서 법인세를 더 납부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법인세를 더 납부하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과거부터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에게 자금 출처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법인의 돈을 빼서 사용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과 인정이자 입금 산입 세무조정 반영에 따른 법인세가 원만하게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인 통합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 기준에 해당하면 자금 출처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얘기함에 있어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상증세법 사무처리 규정일 뿐입니다. 즉 국세공무원들이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 만든 규정일 뿐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구독자님의 사연입니다. 부모가 현금을 증여해서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자금 출처 조사가 무서워 아들이 아파트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금을 부모에게 돌려주면 자금 출처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참고로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출처 조사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 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증여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가 개시되면 실제로 조사 대상 세목에 증여세라고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아울러서 아파트를 팔고 자식이 다시 부모에게 현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세법은 원칙상 현금에 대한 증여자산은 반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현금이 아닌 타 재산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서로 반환하면 당초의 증여가 없는 걸로 봐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에서 규정하기를 현금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반환해도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각각의 증여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타 자산에는 이름이라는 꼬리표가 있지만 현금에 대해서는 이름이라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 출처 조사를 대응하다 보면 조사관마다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금이라 할지라도 실무상 3개월 이내에 반환했다면 봐주는 경향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현금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원칙은 현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각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 반드시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특별히 자금 출처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증가액에 소비 지출액을 더하고 소득신고 금액을 뺀 값이 양수가 나온다면, 즉 혐의 금액이 나온다면 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하게 이 사람은 무조건이다 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대표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인 경우, 미성년자와 대학생이 아닌 다 큰 성인이지만 소득신고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 이 총 3가지에 대해서는 타 케이스보다 더욱 빠른 시간 내에 자금 출처 조사가 개시되고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와 응답으로 자금 출처 조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개인 자금 출처 조사에 따라서 가족 모두에게 증여세 폭탄이 날라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자신의 소득을 초과해 강남의 아파트를 샀는데 그 강남의 아파트 취득자금이 무엇인지 자금 출처 조사를 하다 보니 부모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계좌를 요청해 보니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받은 내역도 확인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재산을 취득한 자식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 조사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 부모까지 조사 대상자를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한 채 잘못 샀다가 집안 전체가 증여세 폭탄 맞고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 간 자금 거래 매우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고 부동산을 취득한다 더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무엇인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만약 자금 출처 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을 해주시고 저도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세금의 온도가 좀 더 따뜻해지셨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의 온도 유준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